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네, 최근 바이오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 ADC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작년에 다른 바이오 기업들, 예를 들어 알테오젠이 정말 불꽃처럼 솟아오를 때 말이죠. 네, 엄청났죠? 리가캠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어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유튜브 채널 소주연대에 깊이 있는 분석도 있었고 여러 증권사 리포트에 재무 데이터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리가캠 바이오의 진짜 가치는 뭐고 왜 아직 시장은 그 가치를 다 몰라주는 걸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의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과연 리가캠 바이오는 계속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서 파는 뭐랄까 기술 공방으로 남을 것인가 아, 기술 공방 비유가 좋네요. 아니면 그 기술로 직접 시장을 제패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제약 강자로 거듭날 것인가 오늘 그 전환의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오늘이 2026년 1월 13일인데 주가는 한 16만 9,30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최근 1년 사이를 보면 8만 원대까지 갔다가 또 20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고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네요. 네, 변동성이 꽤 컸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지금 27조 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가캠 바이오는 약 6조 4,500억.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이게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 격차 때문에 시장에서는 의견이 좀 갈려요. 이건 너무 싸다는 쪽하고 아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아직 증명할 게 남았다는 쪽이 팽팽하죠. 결국 중요한 건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기업의 차질, 그 본질적인 힘을 들여다보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럼 그 본질, 리가캠 바이오의 가장 강력한 무기부터 한번 보죠. 바로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입니다. 네, ADC. 제가 듣기로는 이걸 생물학적 유도미사일이라고 부른다던데 정말 딱 맞는 비유인가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세포 표면에만 있는 특정 단백질, 그러니까 항원을 귀신같이 찾아가는 항체라는 미사일이 있고요. 네. 그 미사일 탄두에 강력한 항암 약물을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둘을 목표 지점까지 아주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링커라는 부품, 이 세 가지가 ADC 기술의 핵심이에요. 잠깐만요. 유도 미사일이라는 비유는 참 좋은데 사실 모든 미사일이 100% 명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곳에 떨어져서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은 없나요? 뭐랄까, ADC 기술의 한계나 실패 확률 같은 것들이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 부분이 ADC 기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고 또 리가캠 바이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 특히 그 링커 기술이 정말 중요한데요.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착하기도 전에 공중에서 터져버리면 아군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죠. 링커는 혈액 속을 떠다니는 동안에는 약물이 절대 새어나오지 않게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확히 암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만 똑하고 약물을 풀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연결하고 끊는 기술, 여기서 리가캠 바이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사일 자체보다도 그 미사일을 목표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터트리는 기술이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시장이 지금 얼마나 큰가요? 전쟁터 그 자체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ADC 시장 매출이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6조 원이 넘습니다. 16조요. 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이 ADC 기술 가진 회사를 인수하는데 수십조 원씩 쏟아붓고 있어요. ADC 기술 하나만으로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는 건 확인했네요. 그럼 이제 그 무기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핵심 파이프라인들을 한번 살펴보죠. 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LCB84겠죠. 존슨앤드존슨과의 2조 원대 계약은 정말 시장을 뒤흔들었으니까요. 네. LCB84는 리가캠 바이오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로피2라는 표적을 공격하는 건데요. 트로피2요. 네, 여러 암세포에서 흔히 발견되는 표적이에요.
근데 지금 임상 1상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2026년 상반기에 임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네. 존슨앤드존슨으로부터 2억 달러, 약 2,700억 원의 마일스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와, 자료로 보니까 적응증 확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던데요. 처음에는 유방암 치료제로 시작했는데 이젠 뭐 폐암 같은 다른 암으로도 치료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 이건 단순히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 그런가요? 신약의 가치는 결국 얼마나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로 결정되거든요. 적용 가능한 암 종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약의 잠재적 시장 가치는 제곱으로 커져요. 제곱으로요? 네. 실제로 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 적응증 확장 가능성 하나만으로 LCB84의 가치를 기존 1조 8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으로 거의 2배나 올려잡았어요. 와, 그 정도의 파급력이군요. LCB84가 현재의 주력함이라면 또 다른 기대주도 있죠. 파트너사를 통해 개발 중인 IKS-013호입니다. 아, IKS-014. 네. 이건 기존의 블록버스터 치료제인 엔허투가 듣지 않는 환자들을 위한 약이라고 하던데 이건 마치 거인 잡는 다윗 같은 전략으로 보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동일 계열 내 최고, 즉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 후보라고 불러요. 베스트 인 클래스. 네. 기존 최강자였던 엔허투의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최근에 미국 FDA로부터 임상 1상 확대를 승인받아서 이제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글로벌 임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턱을 넘은 셈이죠. 와. 심지어 중국 파트너사인 포순제약은 올해 안에 중국 당국에 판매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상용화가 정말 코앞에 온 겁니다. 중국에서 판매 허가 신청이라 이제 정말 상업화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 상업화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리가켄바이오의 운명을 바꿀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가는군요. 이게 바로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기술 공방에서 제약 강자로의 전환, 이걸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리가켄바이오는 애써 개발한 기술을 존슨앤존슨 같은 큰 회사에 팔고 그 대가로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을 받아 회사를 운영해왔거든요. 네, 그랬죠. 이건 마치 정성껏 키운 인삼을 한 번에 팔아서 돈을 버는 기술 농부와 같아요. 아, 기술 농부. 하지만 LCB84나 IKS-014가 진짜 약으로 출시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제는 약이 팔릴 때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계속 받게 됩니다. 아, 이건 매년 잘 익은 과일을 수확해서 꾸준히 돈을 버는 과수원 주인이 되는 겁니다. 과수원 주인이요? 네,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기업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실 알테오젠 주가가 급등한 이유도 결국 이 로열티 수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기업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대한 전환을 성공시키려면 파트너사와의 협력이나 글로벌 임상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최근 외부 환경,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리가켄바이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미국 생물보안법 말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막는 거예요. 네. 특히 신약 개발과 생산을 대신해주는 중국의 대표적인 CDMO 기업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DMO라면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 하청 공장 같은 역할이죠. 맞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신약 개발이나 생산을 맡기던 가장 큰 파트너인 중국 기업들이 갑자기 위험 요소가 된 거예요. 아, 곤란해지겠네요. 그럼 대안을 찾아야겠죠. 그때 기술력 뛰어나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ADC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리가켄바이오는 그들의 눈에 훨씬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일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순풍이 불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내부 성장 동력에 우호적인 외부 환경까지. 근데 현실로 돌아와서 재무제표를 보면 여전히 적자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R&D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2025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기술 이전 덕분에 매출은 전년보다 36% 넘게 늘었지만 연구개발비가 워낙 커서 영업 손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상업화 이전 단계에 있는 신약 개발 기업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미래에 그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현재의 적자를 감소하고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러죠. 시장은 이 그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20만 원대, 심지어 24만 원을 제시하는 것도 있던데요. 바로 그게 시장이 현재의 재무제표가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미래 가치에 베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은 리가켄바이오가 기술 농부에서 과수원 주인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변신이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리스크 사이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저울질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리가켄바이오는 다른 바이오주에 비해 주가 상승이 더뎠던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랬죠. 그 이면에는 ADC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LCB84라는 블록버스터급 파이프라인, 또 로열키 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이라는 거시적인 순풍까지 불고 있죠. 결국 남은 관문은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얼마나 압도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느냐. 모든 긍정적인 스토리를 현실로 증명할 수 있는 건 결국 데이터뿐이니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리가켄바이오는 막대한 R&D 비용을 계속 투자하는 기술 플랫폼 기업의 단계를 넘어서 신약 판매 로열티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중대한 전환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리가켄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LCB84가 정말 초대박 성공을 거둔다면 리가켄바이오는 다음 신약은 기술 수출을 안 하고 직접 판매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수원 주인을 넘어서 직접 백화점까지 차리는 거죠. 진정한 글로벌 제약사로의 마지막 진화. 앞으로 나올 임상 데이터와 회사의 전략 발표를 이 관점에서 지켜보신다면 리가켄바이오의 미래를 훨씬 더 흥미롭게 전망하실 수 있을 겁니다.